자,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진짜 너무 까불면 안 돼 이거. 네. 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그랜저, 성공을 새롭게 정의하다. 팔아주세요. 네, 드디어 그분이 강림했습니다. 더 뉴 그랜저. 블락버스터. 그랜저 IGF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아니, 페이스리프트인데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진짜 풀체인지인 줄 아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름도 더 뉴니까 뭐. 네, 그래서 기존 IG 오너분들은 조금 짜증날 수도 있겠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 차가 많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뉴 그랜저 중에서 일반 내연기관 모델, 즉 2.5와 3.3 모델만 다룹니다. 하이브리드도 트림 구성은 비슷하지만 서로 간의 구매층은 조금 다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아예 따로 작업을 해서 올릴게요. 네. 목차는 새로운 그랜저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부터 짚고 트림간 특성 말씀드릴게요. 트림간 특성을 얘기할 때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하고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나라면 뭐 어떤 등급으로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 등급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고고! 자, 우선 이번 그랜저의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이죠. 네. 곤잘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솔린 2.4가 K7처럼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6기통 3.0은 아예 없어졌고요. 대신 기본형부터 옵션처럼 3.3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2.4, 3.0, 3.3이었던 파워트레인이 이제 2.5랑 3.3으로 재편됐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죠? 네. 2.4는 변속기가 자동 6단이었는데 이번 2.5부터는 8단 자동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3.3은 원래부터 8단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요. 또 아울러서 3.3 같은 경우는 RMDPS, 즉 렉 타입 EPS로 바뀌었습니다. 뭐 슬프지만 2.5는 여전히 칼럼식 EPS죠. 근데 뭐 그랜저 IG의 그 C EPS도 괜찮았었더래서 이 부분은 크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5가 기존의 2.4보다 출력은 크게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실용 영역의 그 가속력이나 실현비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K7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안 사도 될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2.4보다 개선이 많이 됐다는 거죠. 뭐 그리고 엔진 자체의 개선도 있지만 변속기가 6단에서 8단으로 바뀐 것도 주요했을 겁니다. 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트림 분석 갑니다. 고고! 우선 기본 등급은 프리미엄입니다. 2.5 기준으로 3,294만 원이죠. 만일 3.3으로 사고 싶다면 여기다가 284만 원을 보태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등급에 눈에 띄는 장비가 뭔지 곤잘로가 짚어드릴게요. 거의 뭐 기본형이 아닙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 등이 전부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만 기본이었는데 이제 차로 유지 보조도 있고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하이빔 보조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달렸죠. 계속하시죠. 네. 에어백은 역시나 9개고요. 풀 LED 헤드램프랑 전방 LED 방향 지시 등도 모두 기본입니다. 네, 구형 IG의 프리미엄 등급은 원래 일반 벌브였죠. 등급을 올리거나 익스테리어 팩을 해야만 LED 헤드램프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유리? 는 원래 있었죠. 네. 그리고 4.2인치 LCD 클러스터,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전좌석 열선, 1열 전동 시트,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 키, 가죽 시트, 전동 파킹 브레이크도 모두 기본입니다. 네, 오토홀드도 따라오죠. 네. 잘 짚어주셨고요. 특히 원래 구형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계기판 가운데 액정이 3.5인치 흑백이었는데 이제 4.2인치 컬러로 바뀌었죠. 12.3인치 와이드 내비도 기본이죠. 전에는 8인치였고요. 네. 또 구형보다 좋아진 게 있는데요. 미세먼지 센서가 포함된 공기청정 시스템이 도입됐고요. 파워 윈도우 통합 컨트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들 시프트도 생겼습니다. 아, 구형은 패들 시프트가 없었나요? 네, 전 트림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기어 노브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 모드를 기어 노브로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패들 시프터로 대신한 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기존에는 그냥 수동 모드를 기어봉으로 쓰는 거였고. 근데 값이 너무 오른 것 같은데요. 깡통이 3,300만 원이면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구형 IG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중간급이었고 기본 등급이 모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던이 그냥 없어졌죠. 아, 그래서 값이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쩐지.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기존 프리미엄이 단순히 3,235만 원이었으니까 단순 계산상으로는 59만 원이 오른 건데 뭐 실제 이것저것 들어온 거랑 빠진 거 따지면 실질적 가격이나. 네, 뭐 근데 진짜 좋아진 게 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12.3인치 내비게이션이랑 LED 헤드램프만 해도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LED 헤드램프는 특히나 기본이 아니었죠. 네. 그리고 또 기본형인 프리미엄에서도 플래티넘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터치식 공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기본형에서 휠만 18인치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형은 18인치 못 됐나요?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프리미엄에서 18인치 휠을 하려면 네. 147만 원짜리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해야만 했죠. 약간 패키징이 좀 그랬었는데 네. 결국에 모던 등급이 삭제가 되면서 시작가가 높아진 건 분명히 아쉽지만 패키징 면에서 자유도가 높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상품성도 좋아졌고요. 반박 불가. 뭐 오늘 사전 계약 오픈하고 2시간 만에 9,000대 계약됐다니까 할 말 없죠. 진짜. 근데 프리미엄 등급의 단점도 있습니다. 구형 프리미엄 등급은 통풍 시트랑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가 포함이었는데 이번엔 그거 두 개가 빠졌고 그거는 프리미엄 초이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형의 장점이 분명히 많지만 이 두 가지는 구형 대비해서 명확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초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대가 가장 미는 건데요. 프리미엄에서 74만 원을 더 내면 구형 프리미엄 등급에서 있었다가 이번에 없어졌던 두 가지, 즉 1열 통풍하고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이게 예전에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죠. 네.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고 전자동 트렁크까지 따라오죠. 74만 원에 이렇게 많이 주면 무조건 프리미엄 초이스 해야겠네요. 네, 이건 뭐 그냥 프리미엄을 사면 거의 바보가 돼버리는 격이죠. 전동 트렁크만 해도 가치가 대단히 높으니까 뭐 74만 원인데 이거는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전동 트렁크. 간지. 징. 자, 다음으로 익스클루시브 볼게요. 얼마죠, 곤잘로? 3,681만 원이라서 헐, 프리미엄 초이스보다 313만 원 비쌉니다. 3.3은 여기다가 241만 원 보태시면 됩니다. 비싸서. 네. 하지만 프리미엄 초이스하고의 실질적인 갭은 146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왜냐면 44만 원의 가치가 있는 후측방 충돌 방지, 안전 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가 기본이고요. 마찬가지로 44만 원짜리 18인치 휠 타이어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79만 원짜리인 후측방 모니터하고 서라운드 뷰도 포함이 돼 있죠. 즉 프리미엄 초이스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일단 익스클루시브를 볼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이 146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익스클루시브로 올라서도 좋습니다. 그럼 익스클루시브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옵션들이 뭐가 있죠? 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리어 LED 방향 지시 등, 자외선 차단 유리, 후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 도어 트림 인조 가죽 감싸기, 운전석 자세 메모리,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너무 많은데요. 동승석 높낮이 조절도 되고요. 거기다가 카드 타입 스마트 키까지 추가로 제공이 되고 G90에서 선보였던 후진 가이드 램프, 전동식 스티어링 칼럼, 뒷좌석 커튼까지 모조리 포함이죠. 진짜 많다. 정리하면 프리미엄 초이스에서 후측방 관련 옵션을 원했고 18인치 휠도 필요했고 79만원짜리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를 넣을 계획이었다면 익스클루시브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146만원 치고 너무 좀 많은 걸 주니까 네.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도어 트림 고급화라든가 운전석 메모리 시트 같은 건 좀 놓치기가 아깝죠. 저는 여기서 보니까 LED 깜빡이가 좀 필요해가지고 익스클루시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깜빡이 잘 안 켜시던데. 와! 자, 돌아와서 익스클루시브는 이런 분들도 보십시오. 나는 JBL 오디오가 필요하다? 그러면 프리미엄은 이게 아예 안 되잖아요. 익스클루시브 해야겠죠? 그리고 디자인 플러스가 필요하다. 이것도 프리미엄은 안 되니까 익스클루시브로 오셔야 합니다. 디자인 플러스를 하시면 2.5에서도 19인치 휠이 가능하고 나파 가죽 시트하고 스웨이드 내장재까지 따라오죠. 네, 참고로 2.5 프리미엄은 최대 18인치까지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2.5는 파킹 어시스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격 주차하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가 안 돼요. 3.3만 돼요.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3.3하고 급 차이를 둬야 되니까 그랬겠죠? 근데 또 특이하게 하이브리드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는 됩니다. 원격 주차는 안 되지만 그러면 2.5도 원격 주차는 안 될지언정 후방 주차 충돌 방지는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상한 데서 차별을 두네요 2.5에. 네, 뭐 약간 이런 데서 좀 급 차이를 둔 것 같고요. 네. 뭐 여하튼 마지막으로 캘리그래피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완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얼만가요? 가솔린 2.5 기준으로 4,108만 원이고 3.3은 여기 241만 원 보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대비해서 427만 원 상승이죠. 네. 하지만 이 역시도 실제 갭은 뭐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익스클루시브에서 59만 원 받던 스마트 센스 2, 88만 원 받던 플래티넘, 69만 원 받던 JBL 오디오, 그리고 103만 원짜리 디자인 플러스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내외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휠도 전용 휠이고 머플러 팁도 서로 다릅니다. 그쵸. 소소하게는 실내 매트도 다르고요. 후석 헤드레스트에 스웨이드 목베개도 들어가고 1열 유리는 발수 유리고 와. 시트랑 도어 트림의 패턴도 퀼팅 패턴이라 다르고 그야말로 뭐 최고급 그랜저의 재림이죠. 근데 뭐 어차피 이렇게 최고급형을 사시려는 분들은 저희 컨텐츠를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야 뭐 그냥 최고급형으로 고민 없이 사실 것 같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합리적으로 좀 고르려는 목적이 있으시니 저는 캘리그래피까지 오시는 것보단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걸 추천합니다. 타협. 이게 타다 보면 뭐 풀업이나 중간이나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쵸? 적당히 타협하려고 저희 컨텐츠가 있는 거죠. 뭐 아름다운 결말인데 오늘. 러브. 이게 약간 이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에디터 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그랜저를 산다면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저라면 그냥 프리미엄 초이스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달려 있거든요. 전동 트렁크 있죠? 통풍 시트도 있죠? LED 헤드램프죠? 12.3인치 내비에다가 블루링크에다가 뭐 전동 시트에다가 너무너무 꽉 들어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파워트레인은 3.3으로 할 것 같아요. V6. 네. 만일에 2.5로 산다면 프리미엄 초이스에서 18인치 휠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곤잘로는요? 저도 뭐 프리미엄 초이스가 가성비 갑인 것 같긴 한데 자꾸 익스클루시브가 눈에 밟히네요. 할부로 산다면 익스클루시브의 디자인 플러스 할 것 같고 일시불로 살 거면 좀 많이 부담되니까 프리미엄 초이스 할 것 같습니다. 딱 딜러정 선생님처럼 2.5에 18인치 휠만 딱. 큐피디님은요? 저는 제 성향 다 아시잖아요. 덕지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캘리그래피. 아니 아까 풀옵션 필요 없다고. 몰라 내가 보다 보면 아까 분명히 타다 보면 다 똑같다고. 없어 그런 거. 세상에. 그러면은 끝내면 될까요?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가격표상에 보시면 그랜저 후석 암레스트가 기본형부터 고급형 암레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거에 약간 본의 아니게 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오디오 조절 리모컨은 없는 겁니다. 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구입하시고 나서 나중에 팔걸이 딱 내리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리면 팔걸이하고 수납함하고 컵홀더만 있습니다. 만일에 리모컨을 원하시면
익스클루시브에서 JBL까지 하셔야 그래야 따라옵니다. 익스클루시브라도 JBL을 넣지 않으시면 그냥 블랭크 케이스로 나오고요. 김정은 꿀팁, 해꿀팁. 뉴클리어 꿀팁. 그거 안 하세요? 2.5 살까 3.3 살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무조건 3.3입니다. 왜냐면 2.5에다가 240만 원 정도만 더 내면 V6인데 2년 탄다고 치면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차로 대입을 하면 6기통으로 가려면 진짜 돈을 되게 많이 내야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랜저 2.5를 타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알라딘 지니가 와가지고 너 나한테 240만 원 주면 92마력을 더 줄게. 그리고 6기통이라 소리도 더 좋아지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럼 그냥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렇게 뭔 얘기를 들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3 너무 끌리는데요, 진짜. 저희 딜러정 선생님은 이 방송 할 게 아니라 무언가를 실제로 파시는 분 같아요. 무한단물. 그러니까. 그러면은 2.5랑 3.3이랑 자동차세 차이는 얼마나 나요? 2.5가 65만 원 정도고 3.3은 86만 원 정도 됩니다. 아,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만 원 차이면 3.3이 좀 낫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3.3 사라고 하시고 끝나는 건가요? 그랜저 정도 타시면 성공의 상징인데 6기통 3.3 가셔야죠. 끝! 엉덩이에 3.3 붙이고 다녀야지. 시트도 한번 약간 번외편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시트? 음. 시트 컬러가 되게 다양하죠 이번에. 저는 브라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오. 튀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저는 브라운 시트를 워낙에 좋아해서 팔 때도 값 잘 받고. 아 그래요? 그거는 맞는 것 약간 같아요. 꿀팁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흰색의 팟선에 실내가 브라운 시트면 네. 뭐 회전율이나 잔가 면에서 되게 유리하긴 하죠. 항상 팔 거와 대비해가지고. 삶과 동시에 판매를. 네. 죄송합니다. 네. 곤잘로는 무슨 색 할 거예요? 저는 뭐 그랜저는 블랙이죠. 까만 색깔 가죽. 색깔. 아 제스. 예스. 되게 렌트카 같아. 까만색 가죽이면. 아 소카 항상 놀리잖아요. 소카. 어떠세요, 과장님은? 저는 딜러정을 따라야죠 뭐든. 그럼 저도 브라운 할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끝. 그렇습니다. 다음 편 하이브리드로 올게요. 하이브리드. 만일에 하이브리드 업로드되는 걸 기다리기 좀 힘들다 하시면 지금 가솔린하고 좀 이렇게 대입해서 보셔도 어느 정도 좀 보이실 겁니다. 올라오는 게 좀 기다리기 힘드시면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진짜로 끝입니다. 끝!